네,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정리를 하면서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둔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ECB에서 피벗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잖아요. 기준금리 물론 동결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끝이 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모두가 예상하듯이 금리는 동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이유는 이 FOMC의 금리 동결 기조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사실 지난주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가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비농업 부분 고용이 20만 건 이상 나오면요. 고용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27만 2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이끌 수 있고 물가 압력이 강해지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뒤로 가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은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 나올 점도표 그리고 금리를 동결한 근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인하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CME 페드와치를 보면 과반이었는데 또 고용지표를 소외나고 가면서 9월에도 동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과반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또 앞두고는 CPI가 바로 또 그 전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4월 CPI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완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조금 힌트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가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랑 12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FOMC 바로 직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연준 위원들이 그것을 확인을 할 텐데, 근데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CPI 수치를 보고 급격하게 뭐 전망이나 이런 걸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를 보게 되면 CPI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에너지나 음식료를 뺀 코어 CPI,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뭐 감소하는 것들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더라도 CPI나 이 코어 CPI가 계속해서 3%대, 3.4, 3.5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도 그대로 금리는 동결이다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CPI를 보게 되면 점도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9월 금리 인하 이거 약간 확률이 좀 뒤바뀌고 있는데 점도표는 한 2번 정도로 또 수정이 될 거고요. 물가 전망치도 기존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가 3분기에도 이어지겠다. 이런 전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하우스뷰는 어떠신가요? 네, 저희 하우스뷰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긴축적이고요. 네, 저희는 금리가 9월 뭐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정도의 인하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글로벌 IB들의 전망치 자체가 연준이 얘기를 하면 뒤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2,700선 이제 이번 주에 안착 시도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2,700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착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상단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네, 지수는요 2,7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이유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기대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은요 미국의 금리와 굉장히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화가 아니라 역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지난 금요일만 보더라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고퍼 대표적으로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주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미국 고용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시 부진한 흐름 이런 게 왔다 갔다 계속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2차 전지나 플랫폼이나 바이오 이런 고퍼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가 FOMC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지금 방향성을 굉장히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퍼주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라는 큰 매크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데 또 종목별로 보자면은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을 당장 오늘 밤에 하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의 WWDC를 통해서 또 AI와 관련된 걸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군에도 훈풍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이고요. 네. 분명한 호재입니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장중에 1,100을 넘어서 1,200까지 막 쫙쫙쫙 올라가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고 아니신 분들은 이거 언제 사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액면 분할 이제 10분의 1로 됩니다. 이게 110이나 120불 정도가 되면 아 이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미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을 내는 부분도 좋은데 수급까지 개선이 되면 주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IT의 대표 주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또는 삼성전자 이런 쪽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 HBM 관련주는 덜 빠지고요.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는 분명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도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전해진 소식으로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애플도 결국에 글로벌 IT 쪽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실 외에도 그래도 새롭게 개발하는 형태가 PT를 통해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멘텀, 매크로가 굉장히 불확실할 때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IT 재료는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어서 관련 업종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또 관심이 삼성전자 과연 언제쯤 7만 전자를 탈피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는 듯 했는데 여전히 뭐 8만 원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런 가운데 또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뭐 올라는 갈 텐데 네. 굉장히 좀 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화두가 될 텐데 이거를 빨리 따라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와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떨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빨리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기다릴 건데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완만한 속도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임직원의 자사주 매입, 특히 대표이사급이 샀거든요. 이거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승보다는 네. 하방을 단단하게 해주는 요인이에요. 빠질 때 사면은 아 우리가 관리를 할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는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요. 당분간 뭐 7만 원대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이슈들 계속해서 타고 갈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따라가게 되면 느린 속도지만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뭐 쌀 때는 조금 사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매수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FOMC 주고요. 그리고 한 달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관련해서 분명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고퍼가 올라가고 또 이제 올라가면 고퍼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고퍼주는 실적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 호전주, 퀄리티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ROE가 높아지는 것들이 반도체가 있고요. 음식료가 있고 방산, 뭐 자동차,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진짜 좀 가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음식료의 오름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내에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혜태 제과식품 이 시각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몸집이 좀 작아서 가벼운 크로인제과 같은 경우에도 24%, 빙그레는 무려 18% 정도 오르면서 52주 최고가거든요.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수출이 잘 나오는 부분들을 잘 네. 보셔야 될 거예요.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수출도 있지만 품목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5월 수출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5월 달에 라면이랑 네. 뭐 김이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쌀이 잘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쌀 가공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품이 뭐냐 이걸 찾아봤더니 김밥이래요. 네. 그러니까 김밥도 이제 팔리게 되면은 관련해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비용을 결국에 떨궈야 될 텐데 국내에선 물가 부담 때문에 좀 그러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해외 쪽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수출 잘 되는 것들은 분명히 가격 인상분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잘 되는 음식료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으로 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